2022년 양천구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항 분석입니다. 과할 정도로 수열이 많이 출제되는 바람에 문항 하나하나가 지나칠 정도의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단원 특성상 수열을 이용한 점화식이라든지 도형을 통합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문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하나하나 어렵진 않았지만 시험 자체의 체험 난이도는 좀 높았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타 학교보다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꽤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조건을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직선에 대해서 접하면서 수직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게 하고 그 길이와 같게끔 해서 같게끔한 지점에서 다시 수직선 그어서 x축과 만나게 되고, 그럼 여기가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모양이 좀 전형적이지 않긴 하지만 딱 보았을 때 이거 등비수열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세타라고 뒀고 직선의 x절편 잡았고 반지름 1이니까 이게 이제 첫 항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 1이면 또 1이에요 1이면 1이죠 이 지점에서 다시 수직선 긋고 이 길이 이제 A2가 됩니다. 그럼 여기 또 A2가 되면서 수직인 직선 긋고 A3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 접선과 평행하게 잡고 또 여기서 접선과 평행하게 잡으면 세타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2분의 1인데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인데 여기는 이제 A1 1이에요. A1 분의 A2 빼기 A1. 그리고 여기는 A2 분의 A3 빼기 A2. 여기 관계에서 크로스 시켜서 확인을 해보니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세 번째의 등비중앙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항이 공비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가 1이라는 걸 알았고 여기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 두 번째 항은 2분의 3이다. 이걸 보는 순간 A의 수열은 2분의 3의 n-1이구나 파악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었었는데 문항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장이 좀 길다 보니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직관적으로 등비수열인지 알았으면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출제가 많이 된 형태이긴 해요. 타 학교에서는. 문항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수열의 여러 가지 형태를 묻다 보니까 당황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만약 질문을 이렇게 있죠. 저 여기서 설명을 아까 잘못 썼나 보네. 여기가 EN계가 있고 여기가 N계 있는 형태인데요. A1부터 AEN까지를 물었을 때 이걸 바꾸는 방법인데요. 바꾸는 방법으로서 EN계를 N계로 바꿔줄 때는 홀수번째, 짝수번째들로 표현해주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형태로 물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여기를 EN 플러스 1로 주는 바람에 약간의 변별 포인트가 생겼어요. 이게 홀수계인데 첫 번째 항을 빼고 나서 두 번째 항부터 이제 마지막 번째까지 하면은 정확하게 46개 23개의 짝수수쌍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를 얘로 바꿔주고, 다시 얘는 조건에 나와 있는 식대로라면 EAK가 된다 라는 거죠. EAK가 된다. 자, 이거를 알고 나서 이제 2 빼고 또 여기를 봤더니 홀수계, 그럼 또 첫 번째 항을 빼고 두 번째 항부터 23번째 항까지의 개수는 정확하게 22개, 11개의 쌍이 된다. 11개의 쌍이 되는데 시작항이 2가 돼줌으로써 A2, A3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여기가 변별 포인트였다.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인 계산입니다. 반복적 계산들을 몇 번씩 해서 어느 정도 쭉 가다가 다섯 번째 항에서 그냥 계산을 때려도 되고요. 다섯 번째 항에서 계산을 때려도 되고 자신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변형을 또 해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4개니까 두 쌍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자, 여기 포인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홀수계를 첫 번째 항을 빼고 나서 두 번째부터 마지막 항까지 46개 23쌍으로 생각해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전형적이지 않게 바꾸는 바람에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 문제는. 자, 도형과 수열을 조금 합친 문항인데 이것도 문장이 조금 긴 편이죠. 원의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 간다. 자, 이거를 준 이유는 글쎄요, 중심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 긋고 위로 올리면 그 다음 번째가 된다는 걸 통해서 뭐를 하라는 얘기냐면 등비수열, 원의 중심을 등비수열로 표현하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 판단은 여기서
얘네 각각이 현이기 때문에 수선을 내리면 수직이등분이 될 텐데요. 수직이등분 된다는 걸 통해서 길이들을 각각 찾을 수 있고, 수직이니까, 아, 여기 수직이다. 근데 대칭. 아, 그럼 이 원이 X축과 만난 점, 그리고 Y축과 만난 점 연결하는 것이 지름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캐치할 수 있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험장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는, 캐치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열의 합이 이차함수인데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수열의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찾습니다. 그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정의된 비N의 형태를 표현을 쭉 하다 보면 이 꺾이는 지점이 나오는데, 이 꺾이는 지점에 최대한 가까이 있는 점이 최소일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저 문제에 보면은 A의 조건이 있는데, A는 첫 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A는 첫 항과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쓰면 돼요. 표현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 A가 8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8분의 3인데 이 자연수가 왜 1이 되어야 되는가,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변별 포인트인데, 뭐 찍어서 맞추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100번째까지가 양수더라, 100번째까지 양수다가 101번째 음수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첫 항을 공차에 관한 부등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공차가 음수라는 걸 판단한 다음에 일반항을 공차와 어떤 순서와 공차의 곱수로 표현한 다음, 여기를 보면 얘가 얘보다,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얘보다 작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공차가 음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n이 51번째일 때가 an이 마지막 음수일 때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최초로 음수가 되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51번째가. 그 다음부터는 쭈루룩 계속 음수가 된다. 이 부분을 활용하고 공차가 음수인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타 학교들과 다르게 점화식 문제를 좀 많이 낸 편이에요. 이거 확통해서 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분할과 관련된 것을 조의 분할을 점화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n명을 세조로 나오는 점화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n명이 세조로 가기 전, 그러니까 n 플러스 1명이 세조로 가려면 n번째의 세조가 될 수도 있고 n번째 두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두조가 될 수 있는 거를 설정해 줬어요. 이걸 생각하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겠지만 접근법을 거의 다 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n 플러스 1명을 두조로 나누는 경우는, 만약에 마지막 한 명이 나오기 전까지 n명이 두조를 만들었다면 마지막 한 명은 만들어진 두조에 들어가면 되고, n명이 딱 한 조였으면 마지막 한 명은 조를 만들면 된다. 이거를 표현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n 더하기 1명으로 세조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 n명으로 세조를 만들었다면 마지막 사람은 만들어진 세조에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n명으로 두조밖에 안 만들었다면 마지막 사람은 조를 만들어야 된다. 선택권이 없다. 이런 정도를 묻는, 그 조건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얘기였어요. 자, 보통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이거를 풀라는 얘기인데, 공차가 양수라는 것은 등차 수열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럼 꺾이는 지점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개수가 1대1일 때 꺾이는 녀석의 교점은 등차 중앙입니다. 등차 중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오른쪽에서 꺾였던 녀석이 왼쪽에서 꺾인 녀석보다 위에 있는 것은 등차 중앙 이하일 때까지니까, 그 다음에는 조건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좀 쉽게 바꾸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수열이 양수라면 일반항이 0이 되고, 음수라면 그 항들에다 마이너스 1 곱해라. 항의 개수를 줄인 거를 봐서는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이 7인데 공차가 3이라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음수일 테니까 이건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양수면 0이고 음수면 마이너스 2배를 하는 형태다 보니, 그리고 첫 번째는 양수였으니까 양수, 음수 반복될 테니까 두 번째와 네 번째를 합하라는 얘기였고, 여기서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즉 크기가 2 이상이면은 첫 번째 항이 3 이상인
제한수란 조건에 모순나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일 것이다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포인트였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점화식 문제를 자꾸 많이 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점 하나가 있었을 때는 여기에 의해서 하나, 둘, 세 개로 분할이 됐을 거고, 두 개였을 때는 여기 쭉 가면서 하나였던 게 두 개, 또 하나였던 게 두 개, 두 개가 추가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으면서 하나가 더 추가. 즉 두 번째일 때 3이 추가됐고, 또 여기 가면서 추가, 그리고 또 추가되면서 4개. 자, 수열은 순서에 관한 규칙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일 땐 4개가 추가되고, 네 번째일 때는 5개가 추가되니까 n 더하기 1번째일 때는 그 전에 비해서 n 더하기 2개가 추가된다라는 이 점화식을 출원하는 문제인데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최근에 많이 다루는 게 아니라서 어려웠지 않았을까. 올드한 문제입니다. 올드한 문제긴 하지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렵겠죠. 간단하면 얘기하겠습니다. 농도라는 것, 진짜 n 더하기 1번째의 농도를 구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용액의 전체 소금물의 양은 바뀌지 않을 거고 200을 100으로 잡았을 때 현재는 AN만큼의 소금이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얼마만큼이 빠지냐면 이런 거예요. 100일 AN 프로라는 것은 100g의 소금물에는 AN이라는 소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60을 덜어낸대요. 60을 덜어내다 보면 소금이 얼마만큼 결국 빠지게 되는 거냐면 소금의 양이 60AN을 100으로 나눈 만큼을 빠지게 되게 됩니다. 60AN을 100으로 나눈 만큼이 빠지게 된다. 그걸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거 수식으로 표현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소금이 2AN이 있는데 이건 200에서고 60에서는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좀 비례식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6g의 소금이 추가된다. 그러면 이게 n 더하기 1번째 시행을 했을 때 소금량이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통해서 점화식을 찾는 이거는 글쎄요 중학교 수학에 가까운데 시험 내신 때는 반드시 훈련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열의 비중이 높아서 각 개별 문항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문항들의 조합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졌던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